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길 강사입니다. 자, 오늘 토접전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우리가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 접속사들 그리고 같은 의미를 가진 전치사들을 해석 없이 푸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오늘 두 번째 특강은 접속사 다음에 동사가 보이지 않는 모든 구조를 한꺼번에 다루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말이에요.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접속사의 기본 역할은 동사 두 개를 연결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접속사 다음에 동사가 보이지 않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 전치사구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 구조가 1년에 합쳐서 한 10회 이상 출제가 돼서 약간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으려면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관련 문제를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접속사 다음에 현재 분사 오는 것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접속사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바로 when이나 while입니다. 그래서 when ing, while ing 구조를 많이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올 때는요. 1년에 8회까지 출제가 된 적도 있답니다. 자, 만드는 법 아주 간단해요. when이나 while 다음에 주어 보이면 주어 뺍니다. 그리고 주어를 뺐는데 뒤에 일반 동사가 보이면 그 일반 동사가 단수, 복수, 현재, 과거 상관없이 그냥 원형에 ing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make a speech, 당신이 연설을 할 때 이게 이제 원래 문장 구조인데요. 여기서 you 빼요. 주어를 뺐더니 make란 일반 동사 보이죠? make 원형의 ing니까 make는 그냥 원형이 make잖아요. 그러면 when making a speech이고 지금 주어가 you라 make지 주어가 단수면 makes, 과거면 made가 오겠죠. make, makes, made 상관없습니다. 주어 빠지고 일반 동사 보이면 원형의 ing, making이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While he takes a test에서 he 빼요. 여기 takes라고 일반 동사 보이죠? 주어가 단수니까 takes고 복수면 take, 과거면 took가 왔겠죠? 주어를 뺐는데 takes, take, took 누가 오든 원형의 ing니까 이것도 taking이 됩니다. 세 번째, when you speak in public 이것도 주어 빼요. speak이라고 일반 동사 보이죠? 단수면 speaks가 올 거고 과거면 spoke가 오겠죠? 그런데 일반 동사 보이면 원형의 ing니까 모두 뭐가 된다? speaking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when이나 while 다음에 현재 분사 올 수 있다는 거 배웠고요. 자, 두 번째 이 when이나 while 다음에는 동사 없이 특수한 구조로 누구만 보일 수 있다? 전치사구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비동사 다음에 오는 모든 것들을 보어라고 하고 주어를 설명해 주면 우리가 유식하게 주격 보어라고 하잖아요. 보어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보통 명사, 해용사만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거전치사구가 보어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런 예문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게 편해요. I'm in love. 나는 사랑에 빠졌다. 지금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보어가 존재합니다. 누가 보어? 이렇게 전치사구가 보어로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in love가 주어의 상태를 꾸며주는 거고요. 다 되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해석을 해봐야 돼요. 뭐 on 플러스 명사도 보어로 자주 쓰이고 under 플러스 명사도 보어로 많이 사용이 돼서 이거는 이제 감각을 익히셔야 되고 일단 전치사구가 보어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건 요 쉬운 예문 하나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그 문법 설명 드릴 때 예문 알려드리면 가급적 소리내서 따라 읽어보세요. I'm in love, I'm in love 이런 거. 자, 일단 when이나 while 다음에 어찌해서 전치사구가 남게 되느냐. 주어 비동사 뒤에 전치사구가 보어로 사용이 되었다가 주어 비동사를 생략을 하면 지금처럼 when이나 while 다음에 전치사구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요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 바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on vacation. 원래 이렇게 쓰다가 주어 비동사 빼보세요. 그러면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구만 보이죠. 우리 관용편 이거는 사실 시험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독해에도 Part 5, 6에서도 자주 보이는 구조라 소리를 내서 따라서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언어를 배울 때는 말이죠.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서 아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하구나 라는 걸 자꾸 익혀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언어를 빨리 배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While on duty 근무하는 동안에 While on vacation 휴가 중인 동안에 While under construction 공사하는 동안에 A 길은 막히니 B 길로 돌아가세요. 뭐 이럴 때
when in use, 사용 중일 때. 이 표현은 여러분들 화장실 같은 데 많이 붙어 있어요. 뭐 사용 중일 때 꼭 문을 닫아 주세요. 이럴 때 이 표현을 보게 될 거고요. when in trouble, 곤경에 처했을 때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when이나 while 다음에는 전치사구만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내용, 심화된 내용을 볼 텐데, 이 접속사 다음에 여러분들 과거분사, 그리고 형용사, 그 다음에 분사는 분사인데 그냥 분사는 안 되고요.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서 만들어진 현재 분사가 오는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동일한 접속사들에서 똑같은 구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번만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되고요. 일단 접속사 누가 있냐? 이렇게 시장 이름을 하나 외우세요. 망원시장처럼 양조시장이라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조시장 해봐요. 양조시장. 양이 뭐냐? 양보, 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although, though, even though 보이시죠? 그 다음에 조건, if, 만약에, only if, 오직 뭐뭐일 경우에, unless, 부정의 조건입니다. 뭐뭐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시간, 뭐뭐 할 때, 뭐뭐 하고 난 후에, 뭐뭐 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장소, where. 자, 이거 다음에 과거분사, 형용사, 감정, 기분의 현재 분사가 오는 건 주어 생략되고 비동사도 생략돼서 만들어지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생략하고 이렇게 비동사가 보이면 그냥 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비동사가 보이면 이런 동사의 원형이 be죠. be에다 ing를 붙여서 접속사 being, pp나 아니면 뒤에 형용사나 아니면 뒤에 사람의 감정, 기분의 현재 분사가 남게 됐던 겁니다. 여기다 being을 생략하면 접속사 다음에 과거분사, 형용사, 사람의 감정, 기분에서 만들어진 분사가 나오는데, 여기 예문을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양조시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양조시장, 양보, 조건, 시간, 장소,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를 빼면 1번 과거분사, 2번 형용사, 3번. 왜 이렇게 현재 분사로만 끝나냐? 책이 실망스러운 혹은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쓰는 겁니다.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록 그 책이 만족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쌌다. 비록 그 책이 실망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매해야만 했다. 이제 이렇게 쓰다가 주어 비동사를 빼면 ing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들 이렇게 접속사를 보여주고 1번, 2번, 3번을 찾게 하거나 아니면 1번, 2번, 3번을 보여주고 양조시장의 접속사를 찾게 하는데, 이때는 접속사는 가능해도 전치사는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조금 더 자세한 예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일단 접속사 과거분사 양조시장인데 여기 조건 접속사 보이죠? 자, 달리 specified, specify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다는 뜻인데요. 달리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서 주어 비동사 빼면 접속사 다음에 specified만 남게 되고요. 이 otherwise는 부사로 달리라는 뜻이고요. unless와 아주 절친의 부사입니다. 시험에서는 unless 보여주고 otherwise를 찾거나 otherwise 보여주고 unless를 찾는 문제를 시험에서 여러 번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나오네요. 양조시장 다음에 주어 비동사 생략돼서 기존에 나왔던 표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요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동행되어질 경우에, 요런 건 여러분들 왜 입장권 같은 데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13세 미만의 유아는 아니죠. 13세 미만이면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보호자 동반 시에만 입장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 만약에 관심 있다면 if interested 우리에게 전화를 해주세요. 만약에 허락되어진다면, 승인되어진다면, 이런 표현도 있고요. unless 다음에 이렇게 과거분사 나오고 otherwise나 unless 보여주고 과거분사 찾는 문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는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once 검토되어지고 난 후에, 뭐 보고서가 검토되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여기 when 다음에 offer the promotion, 이거는 과거분사인데 이렇게 뒤에 명사가 왔죠. 이거 왜 그러냐면 offer가 목적어를 2개씩 취할 수도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A에게 B를 제안하다. 얘가 주어 자리로 가면서 BPP가 됐고, 이 두 번째 목적어가 그대로 남아서 이런 구조가 남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과거분사는 수동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과거분사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남아있는 건 이게 목적어를 2개 취하는 4형식이나 목적어 뒤에 보어를 취하는 5형식 동사일 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승진을 이 사람이 제안받았을 때, 그 다음에 where indicated, 나타나고 표시된 곳에, 지시되어진 곳에, 이렇게 접속사 다음에 과거분사 올 수 있고, 자, 형용사 나오는 거 또 예문을 보시죠. 양조시장, 자, although it is necessary,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어 비동사 빼면 necessary만 남게 되고요.
though common 이것도 주어 비동사 빠진 거고요. if available 이용한 가능한 경우에 if applicable 적용 가능한 경우에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문진표나 아니면 정부 부처에서 발행하는 이런 문구, 서식, 안내문에 많이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whenever available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경우에 wherever possible 가능한 곳에서 이것도 접속사 다음에 형용사 구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다음에 현재 분사가 오는 경우, 그러니까 뒤에 목적 없이 현재 분사가 오는 건 주어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쓰는 건데 여러분들 왜 시험 보다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소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외부로부터의 소음일 때도 있고 내부적인 소음일 때도 있죠. 뭐 지금은 좀 덜한 편인데 그 토익 고사장에 일요일 날 보면 조기 축구에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운동장에 와서 축구 찰 때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 날 때 있고요. 뭐 내부적으로 이제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 이 불안과 초조가 온몸으로 표현이 돼서 온몸이 이렇게 악기가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옆에서 시험을 보면 사실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저도 시험을 굉장히 오래 봤지만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이제 서로 그건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록 그 소음이 annoying, 짜증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만한 느낌을 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ing로 끝나는 건 주어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여기서 주어 비동사 빼면 ing만 남고 이때 절대 despite과 같은 전치사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 전치사를 쓰게 되면 annoying, distracting이 동사가 되고 타동사라 뒤에 이렇게 ing를 쓰게 되면 별도로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구조가 안 됩니다. 이때는 although를 써야 된다. 왜 현재 분사냐? 주어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사용할 수 있다. 조금 뭐 다른 거 예문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들? 저 영화 같은 거 보는 거, 책 같은 거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다가 뭐 책을 한번 써볼게요. although 해놓고서 여기다가 the book was 이렇게 해놓고 exciting.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비록 그 책이 흥미로웠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얘랑 얘 빼면 exciting만 남게 되죠. 시험은 although 다음에 exciting 찾는 문제, exciting 앞에 although를 찾는 문제를 낸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여기서 혼동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따로 또 제가 하나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when이나 while은 현재 분사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when이나 while은 시간 접속사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en, while 다음에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가능한데 요거를 간단하게 공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현재 분사는 능동, 과거 분사는 수동 구조에서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야지 수동태가 되는 거라 과거 분사는 여러분들 목적어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when이나 while 다음에 목적어가 있으면 현재 분사, 목적어가 없으면 과거 분사가 원칙인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고 무조건 과거 분사를 쓰면 안 되고요. 자동사 있죠. 자동사들은 목적을 못 취하죠. 그러니까 수동태가 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과거 분사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사들은 목적어가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사다. 그래서 when이나 while 다음에 목적어 보이면 현재 분사, 목적어 안 보이면 과거 분사, 자동사는 예외.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알아두실 게 있다면 자동사들을 몇 개 좀 기억해 두면 좋겠죠. 도착하다, speak 말하다, depart 출발하다, depend 의존하다, wait 기다리다. 이런 단어들이 when이나 while 다음에는 현재 분사야. 형태로 목적 없이도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추가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참 이거 제가 실강을 하다 보면 아주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틀리시는 건데 동사인지 분사인지 헷갈리는 그룹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숫자로 기억하시면 돼요. 1번 아니면 3번. 이게 무슨 얘기냐? 의미가 약간 차이가 나는 단어들도 있긴 있는데 아예 혼자 쓰이거나 1번 face, involve, interest, associate, know, base, locate, dedicate처럼 아예 혼자 쓰이거나 아니면 3번 비동사, 과거분사, 전치사의 형태로 사용이 돼야지 동사입니다. 그래서 직면하다, face, be faced with, 뭐뭐에 직면하다. involve, 아예 혼자 쓰이거나 아니면 be involved in, 뭐뭐에 연관되어 있다. 세 개가 같이 보여야 돼요. interest, 뭐뭐에 관심을 갖게 하다.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 associate, 연결지어 생각하다. be associated with, 뭐뭐에 관련된, 제휴된. 그러니까 1번, 3번이지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걸 기억하세요. 명사 다음에 비동사가 없이 faced with, involved in, interested in. 요게 세 개가 다 보여야 동사지 이렇게 두 개만 보이면
faced with, involved in. 이건 절대로 동사가 아니라 다 뭐다? 그렇죠. 분사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face 동사입니다. be faced with 이것도 동사입니다. 1번, 3번 아예 혼자 쓰이거나 세 개가 같이 쓰이면 동사입니다. 하지만 비동사 없이 faced with, involved in 이렇게 쓰이면 이거 동사 아닙니다. 분사입니다. interested in 이것도 분사입니다. 여기 dedicated to, located in, based in, based on, based in 이것도 다 분사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명사 다음에 이렇게 놓고 요 분사를 찾으란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요. 동사를 뒤에 놓은 다음에.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지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맞추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갈 텐데 문제 여러분들 시간 8분 제곱 푸셔야 됩니다. 8분 제곱 푸시고 이 해설 강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문제들에 대한 해석은 제가 별도로 정답하고 올려놨으니까 오늘은 풀이 방법, 해석보다는 풀이 방법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보시와요. 여기 while 접속사죠. 접속사 다음에 원래 동사를 써야 되는데 빈칸 다음에 명사만 떨렁 보입니다. 이 빈칸에 주어 동사를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이거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 있다가 주어가 생략해서 뒤에 동사 원형에 ing 붙은 형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목적어 나와 있지요. 그래서 답은 C번의 reviewing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에 매니저가 아주 critical error, 아주 중대한 실수를 찾아냈다. 답은 C번 정답이 됩니다. 2번입니다. 자, when 다음에 빈칸이 있고요. 목적어 보입니다. when 다음에 빈칸 있고 이렇게 목적어 보이네요. 여기 동사 못 쓴다는 거 아시겠죠? 동사를 쓰게 되면 누가 필요하다? 그렇죠. 주어도 필요합니다. 동사는 안 되고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주어 빠지고 동사의 원형에 ing 붙은 현재 분사인 C번의 detecting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notification 알림을 보냅니다. when detecting 찾아냈을 때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이라고 C번이 정답이고 이제 여기서 그럼 선생님 목적어 보이면 무조건 현재 분사입니까? 대부분 그런데 이 when이나 while 다음에 목적어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가 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형식과 몇 형식, 4형식과 5형식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는데 이걸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자주 출제는 안 되고 다만 여러분들이 아주 가끔씩 독해 지문 읽다 보면 이런 구조가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사실 3번처럼 낼 때가 더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when이나 while 다음에 목적어 보여주고 현재 분사 찾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날 땐 8번까지 출제가 된다고. 오답이 별로 없는 편인데 3번은 조금 많이 틀리는 편입니다. 지금 이 while은 접속사로 뭐뭐하는 동안에, afterwards는 부사로 그 이후에, during은 전치사 뭐뭐하는 동안에고요. from은 전치사입니다. 뭐뭐로부터. 근데 지금 빈칸 다음에 ing 보이는데 이렇게 동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문장 구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은 얘를 목적으로 취하는 C번의 during을 찍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during은 전치사긴 하지만 뒤에 동명사 동작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during ing를 사용하지 않아요. during은 뒤에 특정 기간을 씁니다. 그래서 during the experiment, during the seminar, during the speech 이런 식으로 명사를 사용하지 ing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 있다가 목적어 있다가 주어 생략하고 ing가 붙은 구조라 A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 동안에 과학자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observed, 관찰했다. 이 observe라는 단어는 사실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를 관찰하다, 보다 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따르고 준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뒤에 나오는 목적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각기 달리 하셔야 됩니다. 4번 갑니다. 자, A, B, C, D 일단 품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전치사 뭐뭐하는 동안에, since는 접속사로 사용이 되면 뭐뭐 때문에, 그리고 전, 프로 뒤에 시간하고 쓰이고 시점을 많이 사용을 하죠. beside는 전치사로 어디 옆에 뒤에 장소를 사용을 합니다. 어디 옆에, when은 접속사로 뭐뭐 할 때인데 뒤에 ing 구조 보이죠? 이거 장소라 안 되고요. during 다음에 ing 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since는 전치사로 ing 쓸 수 있는데 이제 토접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since 다음에 ing 쓸 수 있는데 그게 보통 뭐가 된다? since 다음에 명사는 ing가 돼서 얘가 전치사가 되면 이게 과거 시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절에는 그 시점 이래로 어떤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서 완료나 혹은 완료 진행 시제가 온다는 거. 여기 지금 시제 한번 보시와요. 그렇지 않죠? 완료나 완료 진행 시제? 답은 그래서 D번에 when. 그래서 방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감지할 때 불빛이 자동으로 켜진다라고 해서 데이빗 정답이 됩니다. 5번입니다. when 다음에 빈칸이 있고요. 목적어 안 보이죠? 이거 공식으로 풀어도 사실 대부분 돼요. when이나 while 다음에 목적어 보이면 현재 분사, 목적어 안 보이면 과거 분사인데 지금 이 자리는 동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는 동사와 명사로 모두 사용이 되고 명사로 시험, 그리고 시험하다. 근데 이거는 안 되고요. 분사를 써야 되는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죠. 테스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주어 비동사가 생략돼서 when the software was tested에서 the software was가 빠져서 답은 C번에 tested가 정답이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crashed, 충돌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시험되어졌을 때 아주 대규모의 데이터 세트들과 함께 라고 해서 답 C번입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갑니다. 6번 when 다음에 빈칸이고 전치사 구만 떨렁 보입니다. 동사는 못 써요. 명사도 안 됩니다. 분사를 써야 되는데 presenting, 얘 타동사죠. 얘를 쓰게 되면 뒤에 별도로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답은 B번에 presented가 정답이 되고요. 그 여자가 이 present가 동사로 쓰이면 제공하고 제시하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참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문맥상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적절한 걸 골라야 되는데 그 여자가 기회를 뭐 한 거예요? 제공받은 거죠. 그래서 when she was presented with the opportunity에서 요거 빠져서 누구만 남게 된다. 그렇죠. B번에 presented만 남게 된 거고 시험은 말이에요. when 다음에 presented를 찾게 하거나 아니면 presented with 앞에 when을 찾는 문제를 번갈아면서 냅니다. 번갈아서. 자, 7번입니다. 이 seated라는 단어, 이게 seated가 명사로 쓰이면 좌석인데요. 이게 동사로 쓰이면 앉히다, 착석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앉으세요라고 할 때 please be seated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be seated, 착석시키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메일에 답장을 했다. 이거 A, B, C는 모두 전치사고 Y는 접속사인데 전치사 다음에 여러분들 과거분사가 직접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예외조차. 그래서 답은 D번에 while이 정답이고 이 사람이 착석을 하고서 어디에? 컨퍼런스 룸에서 라고 해서 원래 문장이면 while 다음에 길이 있었고요. 그리고 was seated. 이 사람이 여기 착석한 상태에서 이메일에 답장했다. 요거 빠져서 답은 D번에 while이 정답이 됩니다. 자, 8번. 와, 이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1번, 3번 face, be faced with 이게 떠올라야 돼요. face, be faced with. 우리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죠. face, be faced with. 기억나시죠? 자, 보세요. 지금 when 다음에 빈칸이 있고 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분사를 써야 되는데 with가 있으면 어떻게 쓰라고요? be faced with라고 써야 되는데 비동사는 누구와 함께? 주어와 함께 생략될 수 있다 그랬죠? when 해놓고서 여기 원래 문장이면 George 그리고 was faced with 이게 원래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접속사 다음에 양조시장 다음에 주어 비동사 생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답은 D번에 faced with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조지는 커스터머 서비스 헛라인에 전화를 했습니다. 테크니컬 이슈스에 직면했었을 때. 9번도 같은 거예요. 자, 여기 involved in 보이죠? involve 동사고 be involved in도 동사지만 이렇게 2번만 두 개만 보이면 이거는 분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사 앞에 전치사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답은 D번에 when이 정답이 됩니다. 직원들은 may face challenges 아주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컴플렉스 프로젝트에 관여될 때 자, 답 데이빗입니다. 10번입니다. 이것도 1번, 3번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sociate 이게 동사고요. be associated with 이것도 동사지만 만약에 with하고 associated만 있으면 분사라고 말씀드렸지요. 여긴 지금 동사 못 써요. 빈칸 하나에 어떻게 주어 동사 쓰겠습니까? 분사 자리고 with가 있으니까
답은 B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아주 긍정적인 결과들이 종종 emerge, 나타나고 출현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When associated with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효율적인 의사소통 전략과 어떻게 제휴되었을 때, 관련되었을 때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고 11번입니다. 제가 아까 공식으로 when이나 while 다음에 목적어 보이면 현재 분사, 안 보이면 과거 분사. 하지만 누구는 예외? 그렇죠. 자동사는 목적어 없지만 현재 분사라고 말씀드렸죠. 이 while 다음에 여기 이 wait이란 단어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느냐. 일단은 동사, 명사 안 됩니다. 과거 분사를 쓰려면 이렇게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돼야 되는데 wait이란 단어 자체가 자동사라 수동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답은 D번의 waiting이 정답이 됩니다. when이나 while 다음에 목적어 보이면 현재 분사, 목적어 없으면 과거 분사, 목적어 안 보이지만 현재 분사를 쓰는 건 자동사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될 때를 기다리면서 참석자들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12번으로 갑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1번 문제랑 같은 결의 문제인데 while 다음에 빈칸이 있고 on the project이라고 전치사구만 보이죠.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자동사입니다. 일을 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동사라 수동의 형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목적어 없지만 현재 분사. 답은 D번이고 어휘를 하나 좀 알아두세요. 이 work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명사로 쓰이는데 불가산으로 사용이 되면 일, 업무 혹은 뭐 직장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명사로 사용이 돼서 가산명사로 사용이 되면 무슨 뜻이 있냐 하면은 이게 works 이렇게 사용이 되면 가산명사로 s가 붙으면 작품이란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자, 예문을 이런 걸 많이 들어본 사람에게 얼마나 진짜 꿀 같은 혹은 껌 같은 문제겠습니까? 꿀 같거나 껌 같은 문제죠. 아주 달콤하거나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on vacation 보이죠? 전치사구 보호로 쓸 수 있다는 거 제가 예문 I'm in love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렸지요.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구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고요. 접속사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다음에는 on vacation 안 씁니다. 답은 휴가 중인 동안에 while on vacation 이게 정답이고 휴가 중인 동안에 중요합니다. 동료들에게 너의 부재를 알리는 것이 absence가 부재라면 그러면 내가 여기에 참석하고 존재한다는 건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요. presence란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14번도 보시와요. in the out이라고 전치사구 보이죠? 전치사 안 되고 as soon as 다음에 그거 없다고 그랬죠? 답은 A번에 when in doubt 의심이 들 때 consult 참조하세요. the user manual 사용자 매뉴얼을 step by step instructions를 위해서. 15번입니다. 자, 이제 입에 이런 게 붙어야 돼요. 양조시장 다음에 주어 비동사가 생략돼서 누구만 남게 된다. 과거분사, 형용사, 감정, 기분의 현재분사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산이 스스로 승인하는 거예요? 아니죠. 승인되어지는 거죠. 예산이 승인되어지고 난 후에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이 다음 달에 뭐가 될 것이다? 할당되어질 것이다. 답은 D번의 approved가 정답이 되고요. 16번. 이건 아까 제가 이론 설명하면서 드렸던 예문에 나와 있었지요. 접속사 다음에 부사, 달리 뭐뭐이지 않는다면 양조시장 다음에 주어 비동사 생략돼서 과거분사만 남게 된다. 아주 지시문 안내문에 아주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달리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참석자들은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된다. 답 C번. 17번입니다. unexpected 과거분사만 보이죠? 과거분사 앞에 여러분들 절대로 전치사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C하고 D는 같은 뜻의 전치사입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B번의 in case of는 뭐뭐의 경우에 in case of rain처럼 사용이 되고요. 답은 A번의 although 양조시장 다시 입에 붙을 때까지 아주 식상해질 때까지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양조시장 다음에 과거분사가 보이는 건 주어와 비동사의 생략이다. 그래서 비록 예상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자, 실험의 결과는 매우 호의적이었다. 답은 A번 정답. 시험은 although unexpected를 내기도 하고 although 다음에 이 unexpected를 찾으라 문제를 번갈아 내기도 한다는 거. 자, 18번입니다. 이거 혹시 B 찍으신 분 목적 안 보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의미예요. 소프트웨어 글리치가 당혹스러운 느낌을 받는다는 뜻이라 안 됩니다. 이 주어가 생략된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글리치 이게 오류, 결함이란 뜻으로 error란 단어를 약간 어렵게 쓴 건데 소프트웨어 글리치가 남들에게 당혹스러운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C번의 frustrating이 정답이 됩니다. 그냥 분사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감정, 기분을 나타내는 분사들이 양조시장을 만났을 때 이 시장에 가게 되면 양조시장에 가게 되면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서 뒤에 감정 기분의 현재 분사들이 오게 된다. 그래서 비록 당혹스러운 느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글리치는 결과적으로 수정되어졌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19번입니다. tiring 보이죠? 이건 부사고요. 이 두 개는 전치사. 같은 뜻의 같은 품사라 답 안 되고요. in addition 다음에 tiring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비록 이 하이킹 트레일 산책로가 피곤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tiring이고 이런 데를 산책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tired가 되는 거죠. 답은 A번이 정답이 됩니다. breathtaking 이거는 아주 끝내주는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호흡이 이렇게 막 호흡을 우리 잡아먹는 거니까 우와 이러잖아요. 멋진 장면 봤을 때. 그래서 아주 끝내주는 절경을 제공한다. 힘든 느낌을 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가보신 산 중에 그런 느낌을 받는 산들이 있었나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저도 어릴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 어렸을 적에 지리산 종주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4박 5일 갔었는데요. 아름다다는 느낌은 잘 못 들었어요. 왜냐면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사람 발만 보고 걸어서 근데 나중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아름다웠구나. 그러니까 걸을 때는 그게 정말 좋은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좋았다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등산은 청춘 같은 것 같아요. 지나고 나올 때는 너무 좋은 느낌은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날 때는 좋은 느낌이 막 안 드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아름다운 시절이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우 다음에 빈칸이 있고요. The project was completed on tim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challenge는 명사로 쓰면 어려움, 난관 이런 뜻이 있고요. 이 프로젝트가 어려운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though 해놓고서 the project was 다음에 이렇게 challenging이 있다가 주어 비동사가 생략돼서 비록 그것이 어려운 느낌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끝났다. 답은 데이빗 정답.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1번입니다. 비록 자 접속사 다음에 빈칸이 하나밖에 없는데 동사, 형용사, 부사고요. 이거 명사입니다. 접속사 다음에 일단 동사를 그냥 쓸 수는 없지요. 명사만 똑 쓸 수도 없고 부사는 쓰면 안 돼요. 자, 이거 말씀드렸죠. 양조시장 다음에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면 뒤에 형용사 그리고 사람의 감정 기분에서 만들어진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올 수 있다는 거. 답은 B번의 expensive가 정답이 됩니다. 비록 차가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가치가 있었다. 여러분들 be worth 다음에 이렇게 놓고 명사나 ing가 있으면 뭐뭐의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진짜 맛집이라고 해서 1시간, 2시간씩 기다렸다가 먹었는데 그러지 않은 집도 있고 정말 맛있는 집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집에 그러니까 기다렸는데 그 1시간, 2시간의 기다림을 보상받는 그런 맛집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t's worth waiting. It's worth the wait 하면 와 기다릴 만해. 거긴 정말 맛있어. 아니면 너무나 기대했던 앨범이나 영화가 나왔을 때 와 진짜 이 기다림의 가치가 있어. 다 보상받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It's worth the wait, it's worth waiting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22번입니다. 자, 양조시장 다음에 주어 비동사 생략되면 과거 분사만 남게 된다. 이 문구는 워낙 많이 써요. 그 계약서 같은 데 보면 write your name 이름을 쓰세요. 서식에 그렇게 하라고 나타나고 표시된 곳에 라고 해서 답은 B번의 indicated가 정답이 되고 이렇게 내기도 하지만 where 다음에 indicated를 찾으라고 하기도 하지만 indicated를 보여주고 where를 찾는 문제도 출제를 합니다. 23번. 자, as인데 저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빠뜨렸었습니다. 요거를 잠깐 as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s는 말이에요. 접속사로 네 가지 뜻이 있어요. 뭐뭐 때문에,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대로 뭐뭐와 마찬가지로 이건 토접전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3번 뜻으로 뭐뭐 하는 대로의 의미일 때는 뒤에 주어 동사를 직접 찾으라는 문제보다는 주어 비동사를 생략하고 뒤에 과거 분사만 보이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이게 구어체에서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발표되어진 대로 as expected, as planned, as scheduled, as indicated, as mentioned, as noted, as outlined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그러면 as 다음에 빈칸이 하나밖에 없으면 과거 분사면 쓰면 됩니까? 아닙니다. as 다음에 명사를 꼭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s가 전치사로 자격과 수단을 나타내서 뭐뭐로서 사람일 때는 뭐뭐로서 사물일 때는 뭐뭐로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as 다음에 명사만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푸는 방법은 말입니다. as 다음에 빈칸이 하나밖에 없으면 해석을 꼭 해서 자격과 수단으로 번역되면 명사, 그렇지 않고 뭐뭐 하는 대로 번역되면 과거 분사를 써야 돼서 이건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이쪽으로 가서 보세요. 우리 문제 보겠습니다. 23번입니다. as 다음에 빈칸이 하나밖에 없죠. 만약에 여기다 명사를 쓰면 수단으로 번역돼야 돼요. 사물일 땐 요청으로써 이상하죠. 이거는 요청되었듯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청되었듯이 보고서가 발송되어졌다, 보내졌다, 고위 경영진에게. 답은 데이빗 정답. 24번처럼 내기도 해요. as 다음에 이 23번처럼 과거 분사를 찾으라고도 하지만 과거 분사를 보여주고 이 앞에 이거 전치사고 얘는 우리 토접전에 뭐라고 나왔죠? 전부 접속사로 네 가지 뜻, 전치사로 자격과 수단, 부사로 뭐뭐만큼. 그래서 맛있으니까 네가 다 먹어.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전부.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서는 답이 D번의 as. 자, as discussed in the meeting. 회의에서 협의되었듯이 새로운 방침이 시행될 겁니다. 다음 달에.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입니다. as 다음에 빈칸이 하나밖에 없고요. earlier 보이죠? 자, 여기 명사로 mention을 쓰면 이 mention이 동사명사가 다 돼요. 언급하다, 언급. 그러니까 언급으로써라고 이게 수단이 이상하죠. 그래서 언급되었듯이 deadline for the project 이 프로젝트의 데드라인이 다음 주 금요일로 정해졌다라고 해서 답은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토접전 고난도 문제 접속사 다음에 원래는 동사가 있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 전치사가 오는 다양한 접속사들 그것들의 기출 표현들을 오늘 자세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을 내가 잘 이해하는지 혹은 어떤 부분을 적용을 잘 못하는지 혹은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전에 이거보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게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토접전 제가 강의 올려놓은 거 있지요. 토접전을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차 문제 있죠. 50문항 그걸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는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어서 빨리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토익과 이별하는 그날 빨리빨리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